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 활동에서 체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건강 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체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체력이 뭐죠? 힘? 파워? 뭐죠? 체력은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 그런 능력? 요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죠? 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체력을 건강 체력이랑 운동 체력으로 나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건강 체력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체력을 이야기하겠죠. 반대로 운동 체력은 뭘까요? 당연히 그냥 일반 건강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뭔가 이렇게 스포츠를 한다거나 운동 능력과 관련된 일 할 때 필요한 능력들을, 그런 체력들을 운동 체력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건강 체력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이것만 따로 떼놓고 얘기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건강 체력이랑 운동 체력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면은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 체력에는 일단은 유연성, 그쵸? 유연성은 뭔지 알죠? 잘 모르더라도 막연하게 아마 느낌은 있을 거예요. 뭐 스트레칭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힘쓰는 거 있죠. 근력. 이런 것도 다 이제 건강 체력에 들어가요. 근력. 그 다음에 근지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지구력은 뭐냐면은 근력이 근육의 힘이야. 쉽게 말하면요. 근지구력은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입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팍 쓰는 능력이랑 그 힘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는 능력은 조금 다르죠.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능력이랑 무거운 물건을 한번 번쩍 들어 올리는 능력은 다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근력과 근지구력. 그 다음 뭐 있을까요? 지금 유연성 얘기했고, 근력 얘기했고, 근지구력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심폐지구력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은 말 그대로 심장이랑 폐의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뭐라고요?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지구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폐지구력이라고 하면 심장이랑 폐가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심폐지구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어느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체력이겠어요? 숨 쉬는 거랑 관련되는 거니까 오랫동안 달리는 거, 그렇죠? 오래 달리기 아니면 뭐 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오랫동안 줄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이 있겠죠.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지금 몇 개 얘기했어요? 한번 차근차근 해볼까요?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끝났을까요?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 한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들어보도록 하세요. 지금 요런 거 말고 신체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인바디 테스트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그 체지방률이나 요런 게 나오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기계도 있고, 아니면은 키 몸무게랑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신체 조성의 수치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 BMI라고 또 불리는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건강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판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조성이라는 것도 건강 체력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유연성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겠죠. 그래서 약간 관절 또는 근육이 가동되는 범위가 유연성이랑 관련이 있겠죠. 이거는 뭐 근육도 근육이지만 힘줄이나 인대 같은 그런 근육이나 관절을 돌리거나 늘렸다 줄였다 하는 능력을 가진 부분들이 연관이 있겠죠. 여러분들 유연하다고 하면은 뭐 어떤 게 있어요? 막 다리를 180도 찢는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몸을 이렇게
완전히 구부린다든지 뭐 목이나 허리가 잘 돌아간다든지 뭐 손가락이 막 이렇게 막 뒤로 막 꺾인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관절의 가동 범위랑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연성이고요. 유연성이 건강에 왜 영향을 미치냐, 왜 이게 건강 체력에 들어가냐. 유연성이라는 거는 그 스트레칭 여러분 생각하면은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강하려면 안 다쳐야겠죠?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유연성에 들어가는 거고, 균형 있는 몸을 위해서도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키 크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체조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건강 체력의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그런 운동들이 전부 다 유연성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력과 근지구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근력, 힘, 근육이 한 번에 팍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고, 근지구력은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근지구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섬유라는 게 있어요. 근육에 그런 근섬유의 수라든지 근육의 크기, 근육의 크기와 근섬유량과도 뭐 상관이 있어요. 근육의 크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을 연결하는 조직, 늘어난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근력이 또 결정이 되겠죠. 근육의 힘, 그 다음 그걸 오래 지속하는 힘,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건강 체력에 들어가냐? 당연히 너무 당연하죠. 힘든 동작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근육의 힘이 세다는 경우는 뼈의 힘까지 같이 보통 발달하기 때문에 뼈가 이제 튼튼해지고 신체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건강 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연성과 마찬가지로 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은 자세도 올바라지겠죠. 그것도 전부 다 건강 체력에 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님 일상생활에서 무서운 물건이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드는 것 또한 중요한 건강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맨몸 운동도 있고요. 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령이나 덤벨이나 바벨을 드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저항 밴드 같은 운동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렇게 잘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서 하는 근력 운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봤어요. 그쵸?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자, 이렇게 있습니다. 왜 유연성은 유연성이라고 하고 유연력이라고 안 하나요? 이거는 지금 힘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얼마나 잘 벌어지는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력이랑은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심폐지구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과 폐의 지구력입니다. 호흡기, 폐, 그 다음에 순환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심장이 피를 만들어내고 몸에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심장의 기능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그냥 심장만 막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호흡기관 능력과도 같이 연결이 지어져야지 이 사람이 숨을 오래 참고 뭔가 이렇게 많이 헐떡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튼튼하게는 조금 힘들어요. 그쵸? 같이 발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운동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겠죠. 심폐지구력이 좋으면.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져요. 왜냐하면 심장의 힘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깨끗한 피가 튼튼한 혈관을 통해서 쌩쌩쌩 잘 돌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이 혈관이나 이런 데가 막히고 안 좋은 물질이 피에 쌓이다 보면 이제 그런 데서 피곤해지기도 하고 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혈관이 튼튼해지면은 그런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뭐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체력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이 아주 빨리 막 단시간에 끝내는 거 말고는 축구든 농구든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호흡을 필요로 하는 운동들이 전부 다 심폐지구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짧게 나누면 4개였고요. 크게 나누면 3개였어요. 네. 다시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라고요. 한 번만 딱 보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영상이 끝나고 나서 기억나네 이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건강 체력,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체력을 얘기하고요. 반대로 운동 체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약간 스포츠에 관련된 운동 기능에 관련된 체력이고 건강 체력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들이었고, 첫 번째 우리가 뭐였죠? 유연성, 그 다음에 근력과 근지구력,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방금 한 거. 그쵸? 작게 하면 3개? 그러니까 근력이랑 근지구력을 분리시키면 지금 4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 그 다음 거 생각나나요? 신으로 시작하는 거 4글자. 신체 조성. 그쵸? 신체 조성입니다. 신체 조성은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요, 어떤 비율을 따지는 거냐면 체지방, 몸에 지방이 있겠죠. 왜 여러분들이 흔히 알기로는 살 같은 데 이제 지방으로 이루어졌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살이 다 지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렁물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의 비율을 알면은 우리 몸 전체 몸무게 중에서 지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안다면 나머지 뭐 뼈나 근육이나 이런 무게가 또 나오겠죠. 빼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몸이 신체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체지방이 많으면은 당연히 혈관도 많이 막히고 몸도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원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체지방, 몸에 있는 지방이 적은 게 좋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는 거를 우리가 판별을 합니다. 영어로 BMI라고 하고요. 많이 아마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좀 널리 알려진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부모님 대부분 아실 거예요. BMI라고 체질량 지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키 나누기 몸무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대부분은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기도 하고, 인바디 아까 전에 초반에 얘기했던 이런 기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게 또 편합니다. 대부분 보건소나 병원엔 다 있고요. 학교에도 인바디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5, 6학년 때 되면은 이제 팝스라고 이제 운동 능력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예, 그때 BMI도 보통 알아보게 됩니다. 네, 중요한 건강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지방률이라는 거는 몸에 있는 지방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지방률이라는 게 있어요. 제지방률은요, 몸에서 지방을 제하고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하고요.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체력에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신체 조성,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 체력이 뭐가 있는지, 뜻이 뭔지,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는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운동을 실제로 해보면서 건강 체력을 키워야겠죠? 네, 아는 것보다는 또 알면은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이랑, 아니면 선생님 아니더라도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나 여러분 친구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키워보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